자, 오늘의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대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전화가 약간 좀 찌직찌직거려서 예, 지금은 예. 좀 깔끔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추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진실게임으로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 군 복무 시절 병가 연장 논란이 또 뜨거운데 그간 그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자, 일단 뭐 이번 사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이 사건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습니다. 예. 근데 추 장관의 아들인 이 서 씨가 카투샤로 근무를 했는데 예. 21개월간의 군복무 기간 중 58일의 휴가를 다녔습니다. 이 카투샤는 정기 휴가가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일은 특별휴가 또는 이제는 병가로 이제는 다 휴가를 다녀온 거죠. 그런데 이 서 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23일간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3일의 휴가 중 병가가 19일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카투샤 휴가 기록 전체를 봐도 이 서 씨의 병가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고 기록이 또 없어요. 군의관 소견서는 물론 그 병원 진단서, 지휘관의 휴가 명령서 등 이 병가의 근거 자료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군대라는 없었다고요? 조직은 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고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예. 휴가나 병가 시에도 일일이 상부에 보고하고 휴가 명령, 병가 명령 받고요. 휴가를 가고 올 때도 휴가 신고, 복귀 신고를 다 하는 곳이죠. 예. 따라서 이러한 명령이나 신고 없이 휴가나 병가를 다녀왔다면 이는 특혜 시비에 앞서 휴가 미복귀로 타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휴가가 거물 정치인인 엄마 찬스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단순 행정상 착오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또 찬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자, 그나저나 그 27일이었죠. 그 서모 예. 씨의 군 미복귀와 관련해서 당시 그 당직병이 이를 또 제보하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어요. 예. 당직사병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일요일인데 이때 당직을 썼는데 이제 복귀 날짜가 23일 금요일인 이 서 씨가 기대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밤 9시쯤 전화해서 지금 복귀해야 하는데 아느냐라고 했더니 서 씨가 안다. 지금 집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상급부대 대위 한 명이 오더니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는 미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자를 올려라 라고 해서 명령대로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 서 씨 측은 당직 사병이라는 제보자는 휴가 만료인 2017년 6월 23일에는 당직이 아니었다. 당직을 썼다는 26일에는 이미 휴가가 처리된 상태였다. 해당 제보는 모두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요. 특히 당시에는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병가를 받은 것이고 병가가 끝난 후에는 간부의 지시대로 휴가를 활용했다라면서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어느 쪽 그 말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서 씨가 복무한 그 군부대 장교의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상황이 급반전이 됐어요. 예, 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지원 장교가 추미애 측 보좌관으로부터 서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라는 문의 전화를 받아서 속으로 아니 왜 추미애 보좌관이 굳이 이런 것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이제 당시 부대장 중령인데요. 이 부대장은 지원 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전화를 받아 안 된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녹취 내용은 추 장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데요. 그렇네요. 추 장관은 야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이제 서울 동부지검도 그동안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그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그런 그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그 표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추 장관은 그동안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이번 녹취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데요. 자, 공인으로서 소명할 부분은 좀 소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서 씨의 인사권자인 이제 당시 부대장은 지원 장교가 추미애 측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받은 외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행정착오에 불과하지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민단체가 그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임 검사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진작에 결론이 나와야 됐습니다. 네. 이미 지난 1월 야당이 고발을 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는데요.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이거 수사 문객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사건 자체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추 장관 스스로도 아주 쉬운 수사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서 씨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걸었다고 추정되는 이 보좌관, 보좌관. 그리고 전화를 받은 장교, 네. 또 당시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 또 복귀하지 않아 직접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던 이 당직사병, 네. 또 당직사병한테 휴가 처리를 지시한 다른 장교, 또 휴가와 관련된 군대 문서와 진단서, 이걸 조사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금은 이게 국회에서 사건의 실체를 두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이 추미애 측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 군 장교의 진술을 받고도 이를 진술 신문조서에 이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래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정부와 여야 측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야당 역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참 그 찬스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예. 이거 뭐 언제까지 또 이 자꾸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야기가 나올지 또 뭐 이번 사건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켜봐야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인권위 판단 나오다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공간에서 벌어진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최근 이제 시정 조치 권고를 했다고 해요. 예,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인 건데요. 인권위는 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외교관의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라라고 이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그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대응 조치를 마련해서 보고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에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인권위 결정은 사실상 그 강 장관과 입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인정한 이상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인권위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 자체도 없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이제 90일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단 외교부는 결정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외교부 수장인 이 광 장관이 피해자에게 이제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국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국격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이 뉴질랜드 총리가 사전에 실무자선에서 조율되지 않은 이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직접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건 사실 외교적 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무례하다거나 국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외교관이 타국에서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성비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자칭 인권 선진국이라고 평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국격을 핑계로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적에 어울리는 것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격을 이유로 성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한다. 이것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앞질러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뭐 예, 여하튼 이 부분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